좌청룡 우백호는 풍수지리에서 정말 유명한 개념이죠. 좋은 땅, 명당을 찾을 때 자주 나오는 말인데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기본부터 설명하자면 풍수지리에서 집이나 무덤을 볼 때 뒤에 산 북쪽 현무이 있고 앞에 물 남쪽 지작이 흐르며 왼쪽 동쪽에 산줄기가 용처럼 꿈틀거리며 감싸는 게 좌청룡, 오른쪽 서쪽에 호랑이처럼 엎드려 호위하는 게 우백호예요. 청룡이 백호보다 조금 더 세거나 높아야 이상적인 명당이라고 해요. 왜냐? 청룡은 양의 기운, 백호는 음의 기운인데 동양에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좌의정희, 우의정보다 높은 직책이었죠. 재미있는 일화 하나. 조선시대 왕릉을 옮길 때 철릉이라고 해요. 세종대왕도 명당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좋은 명당은 배산 인수, 뒤산, 암물,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왕릉을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일반 가문의 무덤을 강제로 이장시켰어요. 그 가문, 광주 이씨은 나중에 사화, 권력 투쟁로 200명 가까이 죽거나 유배가는 불운을 겪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왕에게 무짜리 뺏기니 화가 미쳤다는 식으로 풍수 탓을 했대요. 반대로 왕조는 그 덕에 100년 더 갔다고 평가하는 풍수가들도 있죠. 왕 대 백성의 명당 싸움. 우백호가 순한 호랑이처럼 머리 조아려 호위하는 형국이라고 해요. 게다가 전체가 공작새가 알을 품은 형새, 공작포란형라서 국립묘지 최고 명당으로 소문났대요. 풍수 전문가들이 이런 데 있으니 하며 감탄하는 사례죠.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만약 좌청룡과 우백호가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듯한 지세, 용오상투면 집안의 싸움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풍수에서 절대 피하는 형국이래요. 용과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현실에선 가족이 피해본다는 거죠. 좌청룡 우백호에 이어서 사신의 나머지 두 축인 현무와 지작, 역할도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풍수지리에서 명당의 기본 조건인 배산 인수 푸와 사신 배치는 이렇게 돼요. 북쪽 현무, 거북이와 뱀이 얽힌 형상, 남쪽 지작, 붉은 새, 봉황이나 공작 같은 새, 동쪽 청룡, 푸른 용, 서쪽 백호, 흰 호랑이, 현무의 역할 위치, 뒤쪽, 북쪽, 즉 집이나 묘지의 등 뒤에 있는 산, 상진, 거북, 장수, 안정, 뱀, 지혜, 보호의 결합. 단단하고 높은 산이 현무 역할을 해요. 바람과 외부의 나쁜 기운, 한김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 등에 산을 업었다는 배산이 바로 현무예요. 산이 너무 가파르거나 뾰족하면 기운이 세지만 부드럽고 둥글게 감싸지면 기운이 모여서 후손에게 복이 쌓인다고 봐요. 현무가 약하거나 없으면 등이 허전해서 집안이 불안정하고 재물이 새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풍수에서 현무는 높고 단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지작의 역할 위치, 앞 남쪽. 집이나 묘지 앞에 펼쳐진 공간이나 물, 강, 호수, 논 등. 상징은 붉은 봉황새. 밝고 활기찬 양의 기운을 상징해요. 앞이 탁 트여 있어야 지작이 날아오를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을 명당이라고 부르는데 기운이 모이고 복이 들어오는 문 역할이에요. 물이 흐르거나 평지가 넓으면 재물이 들어오고 후손이 출세한다고 봐요. 너무 막히면 건물이나 산으로 앞이 막힌 경우 기운이 정체되고 너무 넓거나 물이 급히 흐르면 기운이 흩어져서 재물이 새요. 주작 쪽이 너무 좁거나 막히면 새가 날아오를 데가 없어서 기회가 안 온다고 해요. 반대로 너무 험하면 새가 놀라서 도망간다는 식으로 풀이하죠. 사신 전체의 균형. 현무 뒤가 너무 높고 강하면 집안이 보수적이고 답답해질 수 있고 주작 앞이 너무 넓고 활짝 열리면 재물이 들어오지만 지키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상적인 명당은 현무가 든든히 받쳐주고 주작이 적당히 적휘어 있으며 좌청룡이 우백호보다 조금 우세한 형국이에요. 서울 경복궁을 보세요. 북쪽, 현무. 든든히 궁궐을 봉호. 남쪽, 광화문 앞 넓은 공간과 청계천, 주작.
밝고 개방된 기운, 왼쪽, 동쪽, 인왕산, 청룡, 오른쪽, 서쪽, 낙산, 백호. 조선 왕조가 이 자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완벽한 사신 대치 때문이라고 해요. 사신, 해 역사적 기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은 동아시아 신화와 천문학의 핵심 상징으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정확한 기원은 전국시대, 기원전 5에서 3세기나 진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국 고대 천문학에서 하늘의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띠를 사등북한 데서 유래했어요. 점 28수와 연결 중국은 하늘을 28수라는 별자리로 나누는데 이를 동남, 서, 남, 북 네 방향으로 7개 딘 배점했어요. 동방 청룡, 봄, 목, 청색, 서방 백호, 가을, 금, 백색, 남방 주작, 여름, 화, 적색, 북방 현무, 겨울, 수, 흑색. 이 사신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밤이 수호신이자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예기, 햇나, 회남작 같은 고전에도 등장하죠. 한국으로의 전래 한국에는 삼국시대 4세기경 중국 문화 교류와 함께 들어왔어요. 가장 유명한 게 고구려 고분 벽화예요. 무덤 벽에 사신도를 그려 죽은 자를 보호하고 무덤을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지키는 벽사, 수호신 역할로 그려졌어요. 대표적인 예시, 강서대묘, 7세기경 평양 지역. 웅장하고 힘찬 청룡과 백호가 압권, 무용총, 쌍용총, 통구 사신총 등 사신이 천장이나 벽면의 별자리와 함. 백제, 송산리 6호, 능산리 고분에도 사신도가 보이는데 고구려나 중국 남조 영향이 섞여 있어요. 후대의 발전, 고려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왕릉 의궤나 민화, 건축, 경복궁 광화문 천장 등에 등장했어요. 일본에도 전파돼 기토라 고분 등의 사신도가 그려졌죠. 재미있는 점은 사신이 천문학 윌, 오행사상, 릴, 풍수 물, 무덤 수호가 결합된 동아시아 공통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한국 고구려 벽화에서 가장 화려하고 독창적으로 꽃피웠다고 평가받아요.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